안녕하세요. 3살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요 작가 배윤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시죠? 저도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그나마 친구들이 한 번씩 전화를 걸어줘서 정말 다행인데요. 근데 그 친구들 전화도 별로 유쾌한 전화는 아닙니다. 대뜸 전화해가지고 야야 나 요즘 너무 우울하고 깜빡깜빡한다. 나도 혹시 이거 치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남편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치매 박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깜빡깜빡합니다. 외출할 때 휴대폰을 두고 갔다가 찾으러 오기도 하고,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갔다가 또 가지러 오기로 하고, 또 뭐 물건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가지러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노화가 일어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깜빡깜빡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을 건강하게 잊어버리는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건망증은 그런 뭐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병처럼 계속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깜빡깜빡 하는 거고, 또 힌트를 주면은 또 금방 알아차립니다. 또 인격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계속 진행이 돼서 점점 악화되고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힌트를 줘도 상황을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또 인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 과묵하던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든지, 또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말수가 적고 조용해진다든지, 또 차분하던 사람이 뭐 버럭버럭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인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체험한 것을, 건망증은 그 일부를 잊어버리지만 나중에 힌트를 주면 또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체험한 것을 통째로 다 잊어버립니다. 제 남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면 여행 같은 것도 못 가겠다 싶어서 그 가족들이랑 남편의 친구들이랑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씩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 순간은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합니다. 하도 천사같이 잘 웃고 박수도 잘 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갔다 와서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갔다 왔는지, 강화도로 갔다 왔는지, 해운대를 갔다 왔는지, 포항을 갔다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행복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그래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망증과 치매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하나의 증상이고 치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나 혹은 식구들 중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방법을 찾아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되어가지고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천국이죠. 옛날에는 오래 안 살았습니다. 1945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물론 45세의 평균 수명이라 해가지고
45세까지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많이 죽다가 보니까 오래 살았던 사람이 많더라도 평균을 내다가 보니까 45세가 됐겠죠. 그래도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돌 되기 전에 100일 되기 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돌잔치도 하고 100일잔치도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삽니다. 옛날에 비해서. 물론 그건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영양 공급이 좋아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한 76만 명이 치매 환자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2, 3년 후에 1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비다 20%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525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고요. 미국은 한 540만 명의 치매 환자입니다. 전 세계에는 한 4,5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의 비슷한 수준으로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물론 이 치매 환자는 거의 대부분이 OECD 국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8초마다 누군가는 치매에 덫에 걸립니다.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재수 없으면 치매 걸린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한 12분 만에 한 명씩, 하루에 한 120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에 500명 내지 600명의 확진자가 나는데, 그래도 코로나는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치매는 불치병인데다가 10년 내지 13년을 앓다가 죽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서도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는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고요. 80세 이상 노인들 중에는 4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정적으로 봐서도 경제적 부담이 엄청 큽니다. 또 65세 미만의 초록이 치매는 치매 환자의 4%밖에는 안 되지만 그 병의 진전이 굉장히 빠르고 또 빠르게 사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의 원인으로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젊었을 때의 과도한 엄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또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등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또 치매라는 병이 나타나는 데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대 내지 50대 때부터는 육체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정신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정말 써야 됩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자료를 보면 치매에 대한 대처 방법이 눈에 띄는데요. 치매 유병자의 한 70% 정도만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8년 후쯤 돼서 20% 정도만 요양시설에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 유병자의 30%는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조차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그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진단이라든지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지납니다. 똑같이 이들도 8년 후가 되면 90%가 다 요양시설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치매 증상이 인식이 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OECD 국가라든지 미국 같은 선진국을 이야기하겠죠. 거의 1년 조금 지나기 1년쯤에 거의 병원을 찾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증상을 인식하고 난 뒤에 병원에 갈 때까지 3년 정도가 걸립니다. 병을 키워서 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치매를 병으로 안 여기고 노화로 인해 가지고 인지 기능이 그냥 저하되는 걸로만 인식을 한다든지 또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쉬쉬하고 가족들에게조차도 알리지 않고 감추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치매라는 그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인정을 하고 치료하고자 하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꾸준한 진료와 관심으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예쁜 치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치매는 정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내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멀리 내다보면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안에 치매 환자가 없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치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